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몸 관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나가실 때 이제 시원한 물이라도 가지고 나가셔서 체온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무더운 여름이라 그런가요?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안 좋은 소식들보다 이제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수요일에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빅 이벤트였던 지난 5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지나고 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휴먼 상태의 이제 비트코인이 총 740만 2524.03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암호화폐 시장의 빅 이벤트였던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 사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서 비트코인 반감기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반감기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 1년 후 새로운 신고점, 두 번째 반감기 1년 반 후에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반감기의 역사대로만 흘러 들어간다면 2020년 5월 이루어졌던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 후 1년 반에서 2년 후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아직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지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죠.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경우 변동성이 특히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혔었죠. 주식시장처럼 이제 상한가 하한가의 제한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서 특히 더욱 문제였었는데, 최근 들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런던 소재 암호화폐 파생 상품 데이터의 제공 업체인 스큐의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10일간의 이제 실현 변동성이 2018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투데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일주일 넘도록 극도로 빡빡한 거래 범위에 갇혀 있었다. 시장 참가자들은 큰 가격 변동을 위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다 언급을 했는데, 최근 10일간 비트코인의 가격 실현 변동성이 16%, 지난 10일간의 비트코인 1일 변동폭이 1% 미만이었음을 나타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폭락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3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변동성이 지금 조금은 안정적으로 변화한 모습이죠. 물론 높은 변동성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단점이기도 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선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나쁘지만은 않은 특성이었는데, 네, 그래도 변동폭이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해지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표를 던지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언급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니얼 퍼거슨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특수한 디지털 금이다. 시세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벌에 따르게 되면 세계적인 경제 사학자이며 2004년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선정된 니얼 퍼거슨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현금과 같은 지급수단이라기보다는 특수한 형태의 디지털 금이다. 전반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시세가 상승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거품을 만들고 거품이 다시 붕괴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끊임없는 새로운 거품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경우 현금을 대체하기 위해 나왔지만 금과 같은 이제 안전자산의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나스닥이나 이제 S&P 500과 같은 미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아져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네,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명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예상치 못한 시점에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든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트위터의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더 문이 트위터에서 현재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듯 하지만 비트코인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또 한 번의 강세장을 연출할 것이다. 2만 달러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울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쯤에 들어오셨을 텐데요. 네, 그때 엄청난 강세장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고 1시간 지나면 올라있고 했던 때 다들 기억나실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의 강세장만큼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도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 크게 올라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작은 시장이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네, 금에 비해서는 30배가 작은 시장, 태어난 지 이제 10년 남짓밖에 안 된 시장인데요.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CBDC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도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려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이제 페이팔, JP 모건, 그리고 우리나라의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애플 등등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하려는 움직임, 그뿐 아니라 이제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진출, 이 모든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언급과 더불어 한 기업의 CEO 또한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스트림의 CEO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헛된 망상이 아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모건 크릭 디지털 공동 창업자 제이슨 윌리엄스가 19일 100BTC는 많은 액수인가? 라는 트윗을 올리자 아담백 블록 스트림 CEO의 경우는 그렇다, 현 시세로 약 100만 달러다. 비트코인이 10만에서 30만 달러까지 상승한다면 정말 큰 액수가 될 것이다. 아담백은 이제 몇 년 전 비트코인이 100달러였을 시절 이제 1만 달러까지 가는 것은 망상처럼 보였다. 10만 달러는 수요와 대중화에 달려 있다 반박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는 100달러였을 당시 10,000달러는 고사하고 1000달러도 꿈처럼 보였죠. 네, 100달러 당시 때가 불과 4에서 5년 전인 것을 감안했을 때 2024년에서 2025년 정도에는 지금의 시세와는 다른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애널리스트들의 언급은 끝이 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애널리스트 앤서니 팜플리아노 또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팜플리아노는 이제 부추적 비결인 현금으로 비트코인 등 달러화 표시 자산을 매수하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앤서니 팜플리아노 모건 크릭 디지털 공동 창업자의 경우는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통화가 평가절하되고 있다. 부를 측정하는 비결은 현금으로 달러화 표시 자산을 매수하는 것이다. 주식, 부동산, 금, 비트코인 등 장기간에 걸쳐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가치의 상승을 점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초기 투자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CBDC에 대한 개발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얼마 전 프랑스의 경우 내부 테스트를 끝마쳤죠. 역시 민간 기업의 협력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CBDC의 또 다른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8개의 협력사 후보를 정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시험 이용 협력사 8개를 선정했는데 이제 엑센처나 HSBC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 중앙은행은 20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의 시험 이용에 대해서 협력 기업 후보 8개사를 선정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협력 업체 제안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실험에서는 법정 화폐와 암호화폐를 제외한 금융 자산의 새로운 거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또한 이뿐 아니라 국제 송금을 개선하기 위한 테스트 또한 CBD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재검토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기업의 경우는 엑센처 포함 8개의 기업인데 5월 이제 내부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과의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들을 봤을 때 꽤나 CBDC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제 엑센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화면에
네, 보이듯이 그 엑센추어의 경우는 미 디지털 달러 재단과 공동으로 디지털 달러 백서를 발간해서 세간에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엑센추어의 경우는 리플렛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으로 리플사의 솔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칭찬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XRP의 투자 자본을 또한 이제 기대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디파이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리플사 또한 디파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CTO는 디파이 시장 진출 검토 중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왈츠 같은 경우는 최근 블록다운 TV 인터뷰에서 디파이 시장 진출을 고려 중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슈왈츠의 경우는 리플은 향후 5년 내 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장할 계획이라며 특히 디파이 관련 대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고려 중이다. 리플렛이 보다 전면적인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요 근래 이제 디파이라는 것 자체가 뜨거운 감자로서 부상하고 있는데 디파이라는 것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시기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디파이는 이제 그 탈중앙화 금융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어입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을 베이스로 만든 금융거래 시스템인데 금융 시스템인데요. 네, 기존의 금융 서비스와 같은 이제 대출, 뭐 자산거래, 투자 등 금융 활동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디파이의 경우는 주로 담보 대출 및 대출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리플사가 대출 사업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는 기사를 봤었습니다. 이것이 디파이와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디파이 자체가 널리 퍼지지는 않았지만 CBDC가 확대되면서 덩달아 디파이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는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본 사람들의 경우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디파이의 확산이 암호화폐 시장을 널리 알리는데도 무조건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기업 지원을 확충하겠다, 결제의 다양화를 실현하겠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암호화폐 카드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크립토 카드에 이제 비자 카드, MCO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업은 크립토닷컴은 이제 비자 카드를 쓰고 있죠. 근데 이제 마스터카드 또한 암호화폐 사업 분야에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네, 44포인트를 보이며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 덕분에 다음에 내일은 조금 더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도미너스 구글 검색량 10%씩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5% 상승하며 111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3.13% 상승하며 29만 1000원대, 4위의 XRP가 1.08% 상승하며 236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너스 같은 경우는 62.2%로 예전 한 2-3주 전보다는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